당신은 매일 아침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렇지 않게 마신 한 잔의 주스나 습관처럼 집어든 시리얼 한 그릇이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쌓여가는 혈당의 파도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되돌아옵니다. 저 역시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 치명적인 아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아침 식사, 그 첫 선택이 당신의 혈당은 물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명의 의사이자 한 명의 가족으로서 오랜 시간 끝에 찾아낸 치열한 해답입니다. 당신의 아침 과연 안전합니까? 저는 은퇴한 의사로서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과 수많은 논문을 바탕으로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저처럼 60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서 오랜 시간 간직해온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저의 할머니께서는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공복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하셨고 혈당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언젠가 꼭 해답을 찾겠다고 다짐했고 그것이 제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침 시간대에 혈당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제 학문과 임상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연구와 진료 끝에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그 시작이 혈당 관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이 진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제가 찾아낸 해답을 진심을 담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새벽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우리 몸이 새벽 3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들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키는 동시에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도록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하루 중 가장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40년 임상 경험에 따르면 많은 당뇨 환자들이 아침 혈당이 저녁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아침 8시에 측정한 혈당 수치와 밤 10시에 측정한 혈당 수치 사이에 평균 30에서 50mg/dl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당뇨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관찰되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이미 상승된 상태에서의 아침 혈당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의 흐름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 시간대의 호르몬 변화와 혈당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과일 주스나 시리얼, 그래놀라 같은 음식을 선택하면서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처럼 과일을 액상으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있어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한 개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한 컵의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에서 4개의 오렌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숨에 36g에서 48g의 당분을 액체 형태로 마시는 것과 같으며 이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실제로 이는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도 다름없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임상에서 제가 만난 한 환자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와 샐러리를 넣은 주스를 마셨지만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8에서 8.2로 급상승했습니다. 주스를 끊자마자 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로 자주 선택되는 시리얼, 특히 콘플레이크나 초콜릿 시리얼은 단순당이 많아 당뇨 환자에게 독과 같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는 보통 15g에서 25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지면 총 당분은 30g을 훌쩍 넘습니다. 더 교묘한 함정은 건강식으로 포장된 그래놀라입니다. 견과류와 귀리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꿀, 메이플 시럽, 갈색 설탕 등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며 한 컵 분량에는 30g에서 40g에 달하는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아침 혈당을 조용히 파괴하며 이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아침 식사의 선택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혈당의 흐름, 인슐린 반응, 식욕 조절, 심지어는 그날 저녁의 혈당 상태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듯 아침 식사에서 잘못된 선택 하나가 점심, 저녁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루 전체의 혈당 패턴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당분이 높은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 췌장은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인슐린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되고 이후 저혈당 상태로 인해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현상은 하루 동안 반복적인 과식과 에너지 불균형으로 이어져 당화 혈소 수치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실제 임상에서 200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순당 중심의 식사를 한 그룹은 저녁까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으며 반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그룹은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혈당 차이는 평균 40mg/dl에 달했습니다. 즉 아침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혈당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현명하고 과학적인 식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첫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탁월합니다. 첫째, 류신은 근육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근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만들어 혈당이 효과적으로 낮아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물쇠가 부드럽게 열리도록 윤활유를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류신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시킵니다. 단순히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당 상승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조율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 류신은 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 전반적인 혈당 관리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체중이 적은 마른 당뇨 환자인 것을 고려할 때 류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살이 빠질 곳도 없는 이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야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50대 남성 환자는 키 175cm, 몸무게 63kg의 마른 체형이었지만 당화혈색소가 7.8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환자에게 아침마다 두부와 달걀, 견과류 위주의 류신이 풍부한 식사를 권유한 결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2로 크게 개선되었고 체중도 2kg 증가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류신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혈당을 관리하고 근육을 보호하며 당뇨를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열쇠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꼭 챙겨야 할 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을 단순히 근육 경련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관련된 미네랄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과 수면의 질, 그리고 마그네슘 간의 삼각관계는 당뇨 관리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될 핵심입니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밤사이 간이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주는 중요한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인슐린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포도당을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효소 반응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이 혈액에서 조직으로 원활히 흡수되지 못해 혈당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만성적인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관찰됩니다. 제가 진료한 한 70대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50-164mg/L 사이를 오가며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고 한 달 후에는 120 이하로 안정화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닌 혈당 조절에 정밀한 톱니바퀴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구성할 때 마그네슘 섭취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구성해야 할까요? 제가 4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영양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과학적인 아침 식사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품질 단백질 25-30g, 건강한 지방 10-15g, 복합 탄수화물 20-30g, 식이섬유 5-10g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며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단백질 25-30g을 섭취하면 약 2.5-3g의 류신을 함께 얻을 수 있어 근육 합성과 혈당 조절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합성과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필수적이며 식후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여줍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며 두뇌와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추고 장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아침 식단은 두부 스크램블 정식입니다. 두부 150g에는 류신 3.2g, 마그네슘 65mg이 포함되어 있고 계란 1개는 류신 0.8g, 시금치 한 줌은 마그네슘 25mg,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여기에 현미밥 반 공기를 곁들이면 복합 탄수화물까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식단은 그릭 요거트 파워볼로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150g에 아몬드 20개, 호두 5개, 블루베리, 치아씨드를 더하면 류신 3.3g과 마그네슘 120mg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단은 완전 식품 조합으로 삶은 계란 2개, 콩나물, 김, 고구마 반 개, 견과류 한 줌으로 구성되며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구성을 자랑합니다. 이 세 가지 메뉴는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영양과 포만감을 제공하여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중장년층에게 이상적인 아침 식사가 됩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전 경험이 결합된 이 식사 공식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나아가 하루 전체의 건강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식사 구성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집에서 아침을 챙겨 먹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혹은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시간대별, 상황별로 아침 식사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사 시간입니다.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식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이 평균 30mg/L 더 높게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외식 상황에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는 삶은 달걀 2개, 무가당 두유, 견과류 세트를 조합하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와 치즈, 닭가슴살 샐러드, 아몬드 조합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와 함께 단백질 박스나 계란, 견과류, 치즈 같은 메뉴를 선택하고 무가당 라떼를 고르되 설탕이 들어간 머핀이나 단팥빵, 과일 주스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편의점 조합은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잼 샌드위치, 과일 주스 등입니다. 이들은 단순당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부족하여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 연속적인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또한 유신과 마그네슘을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류신은 효모에서 추출한 제품이 흡수율이 가장 좋으며 하루 3-5g 섭취가 권장되고,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옥사이드 형태로 나뉘는데 흡수율, 위장 반응, 변비 여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하루 200에서 400mg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아침 식사는 꼭 집에서 풀코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각자의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연령대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신체 대사와 근육량, 소화 기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별 맞춤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40대에서 50대의 경우 근육량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는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1.2에서 5g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하루 단백질의 30-40%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신이 풍부한 고품질 단백질을 25-30g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그리스 요거트, 콩류 등이 추천됩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소화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등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견과류는 통째로 먹기보다는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유리합니다. 고령자 중에는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단하고 거친 식재료는 피하고 죽 형태나 부드러운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마른 체형의 고령자에게는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량 증가가 중요합니다. 마른 당뇨 환자들은 체질량 지수가 낮고 뺄 살이 없어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체중을 1-2kg 늘리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체중은 늘었지만 근육량이 증가하고 당화혈색소는 개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단백질의 양과 질, 음식의 형태, 소화 효율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아침 식사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당뇨의 진행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연령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지는 만큼 누구나 똑같은 식단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아침 식사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했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5.7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직 당뇨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명백히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이도 있고 평생을 건강에 신경 써온 저조차도 완전한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를 더 낮추고 완전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 실천하고 있는 아침 식사는 두부 100g, 견과류 1줌, 현미밥 반 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식단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단 며칠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집중력과 에너지 수준에서 뚜렷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당뇨는 완치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매일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단 2주만 진심으로 따라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당뇨 없는 삶을 되찾고 더 길고 안정된 노후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 시작은 바로 내일 아침 한 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